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맨스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발 상승 재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이 불화설이 떠오르고 있죠. 여기에 또 인텔은 또 GPU 진출을 선언하는 상태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이 가격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급을 하니 많이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바게닝 파워 자체가 엔비디아에 치우쳐져 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넓어진 환경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약간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GPU 시장 재진입을 좀 언급을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AI 칩 자체가 좀 다변화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AI 칩이 좀 다변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 칩에 그러면은 HBM에 이런 AI 칩에 들어가는 HBM이 필요가 없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렇죠. HBM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공급해야 할 고객사들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바게닝 파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발 상승 재료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어제는 이제 이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서 협력 강화를 또 약속을 했죠. 원전이랑 조선 뭐 다양한 분야의 그런 협력을 약속했는데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원전 같은 기업들 상당히 좋은 그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전력기계 업체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승을 해왔지만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 그 기저에는 이제 수주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그림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빅테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크게 좀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포더빌리티라는 생활할 수 있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도 데이터 센터를 지음으로써 들어가는 전기로 인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이 전기 가격을 높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 감당하는 그런 얘기인 그쵸. 거죠. 하이퍼스케일러가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입장 자체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발전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SMR을 비롯해서 원전에 대해서 좀 기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니만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전력기계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력기계 쪽은 여전히 좀 오래되고 많이 오르고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전과 전력기계 쪽 당분간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기업들도 있죠. 현대차는 APR 같은 기업들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한 만큼 단기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좀 분산될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반도체 수급이 분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혼란스럽고 좀 과열 양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열이 결국 시장이 꺾이는 걸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과열된 양상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과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언가 태양광 업체가 이제 우주 테마가 붙으면서 갑자기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발생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그림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경계심이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좀 시장이 올라가는데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실적이 윗받침이 되는 종목들, 그러면서도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주도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약간은 퍼진다라고 하더라도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쪽이 물론 간밤에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AMD라든지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식 시장의 상승 사이클의 끝까지는 이런 반도체들을 가져가는 한편 나머지 주도주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전이나 전력기계, 뭐 조선, 방산 이런 주도주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를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일본 총선 다카이치 열풍이 저희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쪽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당 승리가 좀 뭐 압도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총선 이후에 엔화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 이 총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가 너무나 이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이 총선에서도 이 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의 예상대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에는 엔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타나이 총리가 원했던 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엔화 약세,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선진국 시장의 국채 금리 전반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인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확장 재정에 따라서 세수를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총선 이후에 단기적인 엔화 약세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재차 엔화가 강세 그림으로 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많이 보이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이 자위대 개헌으로 전쟁 가는 국가가 전환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방산주에 좀 수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방산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과 약간의 위협이 되는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한편에서는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나이 총리가 좀 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군비를 좀, 국방비 지출을 좀 확대해 나간다는 양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본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은 동북아 전반에 있어서 국방비 지출이 함께 끌어올려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인 긴장이 조금은 올라가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방산업체들에게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는 일본이 이렇게 국방비 지출을 할 때 당연히 자국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베네핏을 주거나 아니면 자국 업체들의 물건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리 방산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 관계에 놓이는 업체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는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분간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닝콜, 지금 구글의 어닝콜이 또 진행 중이죠. 앞서 저희가 구글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한 3%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 전환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닝콜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3%에서 4% 상승으로 전환된 점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적 시즌 중간 점검입니다. 실적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금융주랑 2차 전지주들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을 좀 나눠서 바라보면은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편에서는 이제는 AI 성장이라는 부분이 돈을 쓰고 성장을 한다라는 것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쓴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재원을 조달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AI를 씀으로써 무언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함께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위협이 되고 있는 뭐 AI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들에서 살짝은 비껴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기업처럼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엄격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당장의 실적은 약간 좀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그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금융주나 2차전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금융주나 2차전지를 바라봤을 때 특정 종목이나 업종들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열된 시장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열이 이어지다가 꺾일 때는 충격이 클 것이고 이렇게 충격이 클 때는 내러티브로만 움직인 종목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여전히 좀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주도주 쪽에서 좀 로테이션을 노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주도주를 잘 살펴보면서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